이번 시간은 가슴 열기, 내려놓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뭐 다 같은 그 마음 다스리는 방법의 그 하나이지만은 약간씩 그 접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가슴 열기는 최근 뭐 유행하는 그 인생 내려놓기, 뭐 스트레스 내려놓기, 분노 내려놓기, 놓아버림 등처럼 나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관리해 보고자 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이 방식의 그 요체는 죄송합니다. TV 죄송합니다. TV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이 방식의 그 요체는 자신의 그 욕망이나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며 양보하고 수용함으로써 생긴 감정이 나를 그냥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감정이 생겼을 때 감정에 맞대응하거나 억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승화하려는 그런 자세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그 내면, 마음, 그 의식의 문제죠. 두려움에 쌓여 있을수록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언행도 위축되고 소심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겁먹은 사람에게는 섬뜩하고 불안한 곳이지만은 화난 사람에게는 늘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곳이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제로 이꼴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슴 열기, 내려놓기는 마이클 싱어의 말대로 마음속의 감정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엉어리, 멍해 이런 거죠. 인도의 삼스카라라고 하는데 이 엉어리는 물론 발현되는 부정적 감정을 마음속에 저장하지 않고 즉각 내려놓고 흘러보내는 그 압력을 줄이거나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그 감정 에너지는 다른 생각이나 관념들에 부딪혀서 마음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은 그것은 가슴을 통해 풀려나가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휘발될 사건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마저 당신이 저항하면은 에너지는 뭉쳐져서 가슴 속에 깊은 창고에 쑤서 넣어질 수도 있겠죠. 앞으로의 이것은 더 큰 폭발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폭발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의 평균을 다운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겠죠. 마이클 싱어라는 분은 삶에서 감정이란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어떤 문제로서 이미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항하면 부정적인 사건에 대항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며 에너지를 품속에 가두어 두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흘러나가지 못하는 감정 에너지는 항상 가슴 속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주체를 당신을 뒤흔들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싱어는 가슴 열기란 무슨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흔쾌히 가슴을 열고 대응함으로써
감정이 흘러 들어왔다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길거리를 걷는데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다가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츠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가슴을 타닿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만일에 가슴을 열고 대한다면 다가오는 사람은 강도 등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그저 행인일 따름이죠. 그래서 과도한 가슴 닫기는 당신의 그 어떤 감정, 의식 수준을 고착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내려놓기, 놓아버림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듯이 마음속의 압박을 한순간에 끝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놓아버리면 평안하고 가벼워지며 안정되고 홀가분하다고 합니다. 압력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결국 눈이 녹듯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일어나는 감정 알아차리기, 일어난 감정 놓아두기, 감정의 상태 관찰하기, 감정이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에 이 4단계 순서로 진행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정이 일어나면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순수의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순수의식, 본래의 나가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화난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이 관찰되어서 그 감정이 어떤 모습인지, 어느 정도의 세기인지,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유발하려 하는지, 이러한 중요한 것은 감정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은 감정을 관찰하면서 일어나는 생각을 무시하거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생기면은 그 이유에 대한 타당성, 그로 인한 위험, 사후 처리, 주변의 반응, 나의 잘잘못, 자존심 등 추가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감정이 생긴 이유를 자신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려는 자기 변명들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을 무시하되 억지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저 관찰자로서 나를 바라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감정이 일어난 원인이 되는 일에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네. 예, 계속하겠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감정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감정의 원인이 된 어떤 일에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애착을
버리는 것이다. 감정의 원인이 된 그런 일은 생겨도 좋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내려놓으면 순수한 자아가 모든 생각과 이로 인한 감정에게 지휘권을 주지 않고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절차인데요. 감정은 오고 가지만 감정이 곧 나는 아니다. 진짜 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 나를 더 이상 감정과 동일시 하지 않는 감정관리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면 이는 어느 순간에 당신은 현상의 경험자가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목격자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 자체가 현실의 목표를 포기하는 아니라므로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간절히 욕망해도 이룰 수 없는 경쟁사회에서 내려놓기라니 말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은 내려놓기는 성취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감정을 통제하고 과정을 즐기는 방편의 하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위대한 것이고 사랑이라는 그 높은 의식으로 오르려는 자발성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고 남이 원하는 것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관리의 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감정관리 중에서 가슴 열기, 이 마음 열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